안녕하십니까. 신용호의 문화영토론 19번째 시간이 됐네요, 벌써. 지난 시간에 제가 지명문화의 임나의 위치를 말씀드리면서 임나는 북이 바다로 막혀 있고 서쪽으로 돌리면 제주도다. 그래서 이게 대마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일본은 이제 자기들이 임나일본부를 경상도에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임나일본과 조여도는 확실한 증거가 일본 책에서 막 나와요. 일본 역사책에서. 왜? 일본이 왜로 불리다가 일본이라는 국화를 사용한 것은 670년경이에요. 뭐 일본 애들은 자기들이 그게 아니다. 우리 630년경 정도부터 일본이라는 국화를 썼다. 왜가 아니라. 그렇게 쳐주자고요. 그래도 임나일본부를 썼다는 게 일본 부경 같은 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533년에서 544년 사이에 자기네가 임나일본부를 썼다고, 일본 부경을 썼다고, 이렇게 행정 기구와 관리 명칭이 28개나 나와요. 그러면 자기네가 주장하는 대로 630년이라도 100년 전부터 자기네는 일본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국호를. 아니, 국호가 100년 후에 쓰일 국호를 땡겨 쓴 거야. 그게 억지지. 이게 말이 돼요? 일본이라는 국호가 생기기도 전에 100년 전부터 땡겨서 임나일본부라는 말을 썼다면 그 일본 서기에 이렇게 탁 나와. 일본 서기가 일본의 유명한 역사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여기에 나오는 일본은 후세 사람들이 조작한 역사서다. 자, 임나일본부가 무려 533년에 2번이나 나오고, 이 안나 일본부, 아까 안나 이런 거 있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안나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 대마도에 지명 있는 안나, 나라, 석순 이런 데를 치고, 가라를 치고, 군병을 서쪽으로 돌렸더니 제주도를 쳤다. 그러니까 저게 대마도다. 왜? 서쪽으로 돌리면, 경상도에 서쪽으로 돌리면 전라도지, 대마도가, 제주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안나에, 안나, 이런 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535년, 536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536년에는 무려 일본부라는 그 명칭이 10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533년에서 544년까지 28번이나 그 일본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국제적으로는 670년경에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자기네는 630년경이라는데, 자기네 주장대로 해도 무려 100년 전에 일본이라는 국호를 소급해서 자기네가 썼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결국 임나일본부는 조작된 거고, 임나가 바로 대마도라는 거예요. 이 임나일본부를 내세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반도를 이제 병태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웨이지 유신 시대에 임나일본부라는 기록을 근거로 고대부터 조선을 지배했다는 남선 경영론을 내세운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임나가 경상도다 그러면 자기가 고대부터 자기들이 한반도는 지배했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지배했으니까 우리가 한반도를 다시 지배하는 거는 그거는 정당한 거다. 고대부터 지배했으니까. 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명시는 안 했지만, 그런데 일본이 주장하는 그 임나일본부가 경상도에 있었다는 시절이 바로 신라 진흥왕 때예요. 진흥왕은 신라에서도 가장 융성한 시기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애들한테 그걸 줬겠어요? 뺏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광개토대왕 등비를 그래서 그 임나일본부 때문에 막 왜곡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눈에 보이는 문화만 갖고 영토권을 얘기했다면 당한다는 거예요. 광개토대왕 등비 그 십몇 년조를 긁어내고 막 이래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광개토대왕 등비를 누가 제일 먼저, 일본 육군대회가 발견해갖고 무려 발견하고 나서 5년 동안 파내고 긁고 이러라고 공개를 안 했잖아요. 중국도 지금 그 고구려 유물이나 그 대중국 발해 유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딱 쳐놓고, 칸막이 쳐놓고 공개 안 하잖아요. 왜? 조작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왜곡된 문화가 아니라 진짜 영토 문화에 대해서 영토권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문화 영토론, 영토 문화를 동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일본은 지금 우리가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막으려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도가 임나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경상도가 자기네 임나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고, 일본이 쓰는 수법은 똑같아요. 자, 이게 니네 건데 우리 뺏기기 싫으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칠게 라는 게 왜곡이에요. 그리고 날조예요. 무슨 소리냐? 임나가 대마도인데 대마도 뺏길 것 같으니까 임나 일본부는 경상도에 있었던 거. 그리고 대마도 우리 거에 내놓으라 그러니까 웃기고 있는데 독도가 우리가 독도 내놔.
일본이 독도가 왜 니네 거냐고 물어보면 일본은 뭐라 그래요? 자기네가 나가사키 공부에다 우리가 1905년에 우리 거라 그랬는데 니네가 대답 없었잖아. 그때는 이미 우리 애교권 자체를 일본한테 뺏겨갖고 아무것도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손발 다 묶어놓고 머슴 새끼가 주인 손발 다 묶어놓고 몽둥이로 줘 패놓고 나서는 그거 이 집 내 거야라고 해놓고 나서 주인이 왜 그게 네 거야 내 거지라고 말 안 했다 그래서 지가 그 집 안방에 들어가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명문화로 봐도 대마도 문화주권은 우리 한민족에 귀속되고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는 물론 국토 방위를 위한 전략으로 반드시 수복해야 할 중요한 영토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다. 그냥 50km로 보자. 49.5km 넓혀서. 그러면 25km 밖에 일본 배가 지금 우리 부산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개발한 그런 무기가 아니라 우리 6.25 때 써 함포로 쏴도 대구까지 날라와. 대구까지.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마도 자유대 기지를 얼마나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어놨잖아요. 제 카톡에는 제가 이제 그 독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하고 사진을 이제 그 가운데 넣어놓고 있지만 독도 정상에 올라가서 제가 찍은 사진 넣어놓고 있지만 한동안은 이제 대마도가 그에서 그 자유대 그 시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제가 올려놨었거든요. 자유대 그 기지가 엄청나요, 대마도에. 자, 이제 다음은 그러면 지정문화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명문화, 매장문화, 지명문화 다 누가 뭐래도 매장문화를 봐도 그렇고 지명문화를 봐도 그게 대마도가 우리 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정문화는 어때요? 지정문화는 더 기가 막힙니다. 왜? 우선 지정문화라는 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적은 땅의 호적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 간의 지적이 변하는 것은 소유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든가 뭐 아니면 증여를 받아.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개인 간의 지적이 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라 간에는 국적이 변하는 거죠. 따라서 지적의 변화는 합법성 여부를 따져야 돼요. 왜? 아니, 사인해 이래갖고, 생각도 안 하고 사인했는데,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였다? 등기가 돼버렸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자의로 했느냐, 타의로 했느냐를 따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뭐 위협하고 막 이래갖고 공갈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 그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마도 지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판족봉안인데 과연 대마도가 판족봉안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적법성이 맞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판족봉안을 한 그 판족봉안 자체가 자의에 의한 거냐 아니면은 어떤 주변의 압력이나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으로 치면 아까 말한 대로 목에다 칼 대고 사인해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뭐 그게 뭔 소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살아놓고 나서 나중에 그걸 뭐 돌리더라도 그렇게 하듯이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판족봉안 얘기를 했는데 판족봉안 때라 그랬는데 판족봉안은 뭐예요? 판족봉안은 메이주시 성공하자 주조 세력인 사스마 조시본에 의해서 백성과 땅을 모두 왕에게 바치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메이지 유신의 과정이 1868년에 일어난 메이지 유신 과정이 딱 하나예요. 어떻게 되냐? 우선 제일 먼저 대정봉안을 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 당시 일본의 그 권력은 쇼군, 우리가 흔히 장군이라고 그러죠. 그 장군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도쿠가 이에가스 가문의 그 장군이 갖고 있었는데 그 장군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국왕은 그냥 제사장으로 그냥 하늘에 제사나 지내고 우리 백성들 편하게 살게 해주죠. 그러니까 왕실은 그냥 형식적인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쇼군이 그 벌이는 모든 그 불합리한 일들 이런 것도 많고 그때 이제 막 근대화 과정이 때잖아요. 1868년 이때면 서양의 세력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왕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왕정 복고, 즉 왕이 정치를 하게 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주자. 이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에요. 메이지 유신이 일본 근대화를 만들었다 해서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메이지 천황이 권력을 갖게 해주자. 왕정 복고를 하게 해주자. 그래서 사스마본하고 조슈본이 제일 큰 번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사스마본의 일본 그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일본 최고의 사무라이. 왜? 혁명을 하려면 그때는 사무라이 저 군인 그 칼이 있어야 돼, 무력이. 그리고 조슈본에는 기도 다카요시, 일본 최고의 책략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황족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둘이 사스마본하고 조슈본이 합쳐져서 메이주신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바로 처음엔 대정봉환이에요. 뭐냐? 대정봉환은 모든 권력을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주도가 된 사무라이들이 조슈본의 그 기도 다카요시의 그 머리에서 나온 작전, 이거에 따라서 다 모든 그 번주들, 그러니까 중세 유럽으로 말하면 영주들이죠. 그 영주들한테, 번주들한테서 전부 권력을 뺏어요. 그래서 왕한테 바쳐. 근데 저 조슈본의 사이고 다카모리의 그 1등 참모가 바로 그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나중에 출세를 하는 거예요. 자오지간 이제 그때 모든 권력을 바쳐. 근데 1867년에 대정봉환을 이렇게 해서 바치는데 권력만 가지면 뭐해? 1868년에 권력을 갖고 메이주신을 성공을 했어요. 자, 내가 이제 지금부터 연호를 메이지는 그 명치라고 이렇게 한자로 쓰는데 그 일본 왕 연호예요, 연호. 저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 근대화 이런 건 사실 상관도 없는 거예요. 왕정복고. 왕정복고를 해서 근대화를 이뤘기 때문에 메이주신 이러는 거예요. 명치주신이라 해서 메이지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지금부터 내가 권력을 갖는다. 권력만 가지면 뭐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쩐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판족봉환을 통해서 이 혁명 세력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세금을 왕한테 바쳐야 된다. 그러려면 판족봉환, 적, 땅하고 백성의 호적을 모두 임금님한테 바친다. 그 임금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바로 판족봉환이에요. 근데 그 판족봉환의 시점과 내막은 대마도 판족봉환은 1869년 6월 19일이에요. 근데 봉답소는 1868년 10월 8일 날 써요. 무려 거의 1년, 한 8개월? 이 정도 있다가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대마도가 멀어서 그게 아니에요. 대마도가 미리 판족봉환을 하도록 하고 그걸 근거로 정한론을 내세운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제일 먼저 쓰는 수법이 뭐예요? 대마도를 점령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들을 그 조슈몬하고 삼스바본이 그 사이고 다카모리하고 이렇게 맺을 때 쓴 작전이 뭐냐면 일본이 그때 평화적인 시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들이 맨날 270년 동안은 놀고 봉급받는 거야. 대를 이어서 사무라이가 한번 사무라이면 그 자식도 사무라이가 되는 거거든요. 일본도 그때 이 양반 상놈 그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농노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그냥 평생 태어나면 농사나 짓는 거고 농사 져서 그 번에다 바치면 번에서 먹고 살 만큼 요만큼 주는 거고 그냥 80% 90% 정도 됐죠. 그리고 이제 사무라이 평생 사무라이 그리고 뭐 하급무선 평생 대를 이어서 하급무사인데 하급무사부터 실력만 있으면 사무라이 장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농민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농노예요. 노예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쓴 작전이 사무라이들을 그 군대를 움직여 쓴 작전이 뭐냐면 이에 메이주시만 성공하면 정한론 조선을 정벌할 거다. 그러면 조선만 정벌을 딱 하면 그러면 뭐 우리는 앉아서 놀고 봉급받는 그런 억울함이 없을 거 아니냐. 그 창피함이 없을 거 아니냐. 이래서 그 사이고 다카모리를 보던 사무라이들이 전부 판족봉환의 주체 세력으로 참여를 했던 거죠. 그게 기도 다카시 쓴 거예요. 그러면서 1868년에 그 증거를 배주기 위해서 대마도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마도에서 딱 그걸 받아내. 봉답소를. 사무라이들이 보니까 진짜거든. 대마도를 점령해서 대마도 봉답소를 받아냈어. 그러면 이거 멀쩡한 정한론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신났어.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날뛰어갖고 판족봉환을 성공시킬 거예요. 1869년에. 그러니까 대마도주는 아이고 조선이 뭐 쌀도 안 주고 뭐 우리가 쌀 뭐 안 주고 그러는데 지금 요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왜 그때 조선은 쇄국 정책을 쓸 때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도 그 부산 동네에서 이루어지던 그 일본과의 교육도 막 되게 까다롭고 막 이래서 대마도가 그 중개무역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쌀도 확보가 힘들고 막 이러니까 불만이 많은데
마침 일본이 3만석도 주지, 또 뭐 이것만 판촉봉화 소환하면 너네 그 관할지도 줄게. 1년에 3만 2천석씩 수확해서 이런 경제적으로도 도와준다 그랬지. 거기다가 사무라이들이 둘러서서 여새끼 쓸래 해날래. 그리고 도주 얼굴 목에다가 칼 대고 있지. 거기서 판촉봉환 안 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대마도주가 그때 판촉봉환을 쓴 거예요. 이거는 그 대마도주가 판촉봉환을 그래서 쓴 거라는 거는 딱 그 판촉봉환 봉답서를 보면 알아요. 판촉봉환의 증거가 봉답서인데 그 봉답서를 보면 알아요. 보통 일본 번주들의 봉답서는 딱 이런 내용이에요. 신등의 거소는 큰 천자의 땅이죠. 왕의 땅이요 신등이 거두는 곳은 천자의 민이라. 왕의 백성들이라. 어찌 사유하겠습니까? 이에 상가 그 판적을 거두어 이를 올리니 원컨대 조정은 그 마땅한 바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빼앗을 것은 빼앗아가고 줄 것은 주고 무릎 번외 봉사 칙령을 내려 다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마도주는 뭐라고 썼냐면 이번 서류부터는 조선에 만들어준 관인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우리 조정에서 새로 만들어주는 관인을 사용함으로써 옛날부터 조선의 신화로 살아온 잘못을 뉘우치겠습니다. 수백 년간 조선으로부터 받은 국가적인 경멸과 모욕으로 점철된 잘못을 바로잡아 오늘부터 오로지 우리나라의 국채와 국위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명치원년 10월 8일 종대마수 이렇게 쓴 거예요. 1868년 10월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1869년 6월에 접수를 하죠. 그래 여기 보세요. 수백 년간 조선에서 만들어준 관인을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건 누구 백성이었어? 수백 년간. 조선 땅이었던 거 조선 백성이죠. 지금부터니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 이때 이게 대마도주가 쓱쓱 써갖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친 게 그러면 합법적인 거예요? 1868년 같으면 국제적으로 조약을 맺어서 국제적으로 조약이 그 나라 대 나라가 조약을 맺어서 뭐가 이루어지는 그 이미 근대화 시기거든요. 대마도주 하나가 이렇게 바쳤던 게 저게 정당한 거다 그러면 옛날에 이완용이가 다 저기 경수국치 때 땅 바친 것도 정당하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그게 무효면 저것도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봉답서는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봉답서 내용에 대한 그 지적 평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백 년간 조선에서 왔다니까 그거는 대마도주 종이다리 일개 매국행위지 그게 무슨 그 의사랑역 당시 이완용이 송병준은 안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효가 됐잖아요. 왜 무효가 됐어요? 고종이 친필사회나 고종이 국세가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가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것도. 저때 고종 때예요, 고종 때, 저 때도. 그럼 고종이 친필사회나 봉답소에다가 도장 땅 찍어서 일본 줬으면 끝난 거죠. 그것도 뭐라 해서 지금부터는 일본이 만들어준 관인을 사용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무슨. 그리고도 이제 제가 논문에는 썼지만 여기서 지금 내용을 쓰지 않은데 그 이후로 대마도에서 우리나라 문서가 올 때는 조선에서 준 문서 도장 계속 썼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그거 그 봉답소 썼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하는 거예요. 풍계현정의 일본 표현에 나타난 대마도 지역으로 그럼 한번 봐요. 풍계현정이 누구냐면 풍계현정은 1877년 해남 대둔사의 천불상을 옥으로 만들어서 싣고 11월 18일 날 경주에서 출발해요. 그때 경주 경상도에서 옥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둔사의 천불상을 그 현정 스님이 이제 만들어서 경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천불상을. 그런데 저 동네에 들렸다가 25일 동네에 출발해 대둔사로 가더니 풍랑을 만납니다. 그 바람에 일본까지 떠밀려가. 그래서 6개월 동안 일본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대마도에 45일을 머물면서 겪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책 처음부터 보면 뭐라 하면 동네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파란 게 녹색 산을 지나가더래. 그러니까 저게 뭔가 알았더니 그 사공이 그랬다는 게 저게 대마도다. 그러니까 순간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겪은 내용을 적은 걸 간추리면 뭐라면 대마도 풍속은 일본과 달랐다. 대마도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어가 능하였다. 우리를 보러 온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도 조선인이다라고 하였다. 평소의 언어는 조선어와 일본어였으며 한 번도 일본을 봉문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대체로 일본과 다르며 일본의 순신, 신하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동네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대마도는 본래 우리 땅이며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자손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도 사람들이 나도 조선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게 1817년에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에 이렇게 박혀있다가 번역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스님이 거짓말 시켰겠어요? 스님이 무슨 욕심이 있다고 이게 1817년에 이 책을 쓰시면서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고 증언을 하셨겠어요? 분명히 말하자면 대마도는 우리 영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대마도 지도문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